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루하루 결혼 잔소리에 몸서리를 치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올해도 결혼은 없을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부모님의 기대와 상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등살에 수많은 선자리에 나갔지만 마음에 드는 남자는 없었습니다. 요즘 말로 자만추라고 하더라고요. 자연스러운 만남 추구, 아직은 그런 남자와 사랑을 기다려도 될 정도라고 생각하지만 부모님은 지금도 늦었다며 난리이십니다. 연휴가 다가왔고 집에만 있으면 잔소리가 또 시작될 것을 잘 알기에 그냥 저 혼자 제주도로 여행을 가기로 하였습니다. 짧은 연휴 기간이기에 멀리 해외로 갈 수는 없지만 그래도 비행기를 타고 가니까 진짜 여행 가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렌터카와 항공권 외에는 아무것도 예약하지 않은 채 자유여행으로 갔습니다. 렌터카를 타고 일단 바다가 보이는 예쁜 카페로 가서 맛있는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 사소한 것만으로 너무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각종 여행 책자와 블로그를 검색하며 오늘의 여행 코스와 숙박할 곳을 서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 게스트하우스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녁이면 매일 파티를 한다는 그 게스트하우스는 각자 먹을 것들을 가지고 오기만 하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왠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가 되었고 숙박을 예약하게 되었습니다. 첫날의 여행을 마치고 회와 고기를 사서 게스트하우스에 들어갔습니다. 개하지기에게 간단한 설명을 듣고 짐을 풀고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 음식을 들고 나왔습니다. 나름 큰 게스트하우스였기에 파티 참석자들도 어림잡아 30명이 넘는 것 같았습니다. 같이 고기도 구워 먹고 술도 한잔하고 개하지기의 기타 소리에 같이 노래도 불렸습니다. 오랜만에 장작불에 앉아서 기타 소리를 들으니 정말 너무 좋았습니다. 시간이 늦어지면서 한 명, 두 명씩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내일 정해진 스케줄도 없고 통기타 노래 듣는 것이 너무 좋아 끝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개하지기는 저한테 괜찮으시면 같이 정리하고 안에 들어가서 커피 한 잔 할 수 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기타 소리가 너무 좋다며 같이 정리하고 안에서 더 놀자고 하였습니다. 정리 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개하지기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였지만 휴가차 제주도를 내려왔는데 너무 좋아서 눌려 앉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모은 돈과 은행의 힘을 빌려서 게스트하우스를 차리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주인이라고 하기엔 게스트하우스 규모 대비 너무 젊어서 직원인 줄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낮에 청소하려 오시는 분들 제외하면 자기 혼자서 다 운영한다며 그냥 직원이랑 다를 바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개하지기의 추천 코스대로 여행을 진행하였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찾을 수 없었던 곳이기에 현지인들만의 핫스팟을 다녀온 것 같아서 고맙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고마움을 보답하기 위해서 일찍 숙소로 복구해서 파티 준비를 도와주었습니다. 그날 밤에도 역시 개하지기의 기타 소리는 너무 좋았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고맙다며 맛있는 안주와 와인을 선물로 받았고 그렇게 둘이서 와인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 보니 개하지기는 벌써 나가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서로의 마음이 진심이 아니라 그냥 하룻밤의 엔조이였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개하지기라는 직업이 매일매일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헤어지는 것인데 저 역시도 매일매일 이루어지는 만남과 헤어짐 중에 하나는 아닐까 걱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나름 진지했고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나가서 개하지기에게 인사를 하였지만 그전과 다름없는 다른 손님에게 대하는 것과 동일하게 반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결국 엄청난 실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길로 짐을 싸서 게스트하우스 나왔고 그에게서 연락이 오는 것도 무시하였습니다. 하루의 여행 일정이 더 남았지만 비행기 일정을 변경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즐겁게 떠난 여행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우울하게 마무리한 여행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후로 가끔 문자나 전화가 왔지만 그냥 기분이 나빠서 보지도 않고 차단을 하였습니다. 몇 개월쯤 지난 후에 은행에 볼 일이 있어서 가는 길에 통장들을 가지고 가서 오랜만에 통장 정리를 쭉 다 했습니다. 어지간한 것들은 카드 결제로 다 묶어 놓았기에 정리될 내용들이 많지 않을 것을 잘 알고 있었는데 용돈 전용 통장에 정리할 양이 새 통장으로 2건이나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밀린 것이 많아서 생략하고 출력해드리냐고 은행원분께서 물어보셨지만 확인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에 그냥 다 출력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집에 가서 인터넷 뱅킹으로 봐도 되지만 급한 성격 탓인지 빨리 보고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돈에 관련된 것이다 보니 더 조급했던 것 같습니다. 정리된 통장 받아서 확인을 하였더니 100원씩 입금된 것이 수십 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5글자로 짧게 메시지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개하지기가 보낸 메시지들이었습니다. 차단된 것을 알았는지 통장에다가 편지를 적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그냥 버릴까 하다가 집에 와서 쭉 읽어보았고 저를 많은 생각에 잠기게 만들었습니다. 본인은 진심이었고 친절하게 대했는데 왜 그렇게 말없이 떠난 건지, 왜 연락이 되지 않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편지를 보낸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보고 싶다며 꼭 연락 달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저 혼자 오해하고 잘못된 결론을 내리고 행동으로 옮기고 스스로에게 상처를 주고 그에게도 상처를 준 상황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그날 이후 보고 싶었고 가끔 생각이 나서 다시 내려가서 이야기를 해볼까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회사에는 급하게 내일과 모레 연차를 내고 곧바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 게스트하우스로 무작정 갔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입구에서 지켜보는데 그 남자는 여전히 파티를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때보다 확실히 표정도 어둡고 얼굴도 많이 수척해진 것 같았습니다. 바쁜 시간대였기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일을 찾아서 도와주었습니다. 저인지 못 알아본 것인지 존댓말을 쓰면서 편하게 앉아서 즐기시면 된다고 하였는데 저를 보자마자 엄청 당황해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다시 만났고 현재 장거리 연애 중입니다. 그리고 곧 결혼과 퇴사를 한 후에 제주도에 내려가서 같이 살 생각입니다. 원래 여행을 좋아했던 저이기에 매일매일 여행을 만끽하며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더 설레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행이 아니라 일이기에 힘들 수도 있겠지만 사랑하는 저 남자와 함께라면 힘든 일이라도 행복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유부녀입니다. 남편은 회사 선후배로 만나서 사내연애를 하다가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 다닐 때부터 사업이 하고 싶어 했었던 남편은 결혼을 하고 약 몇 년간 모은 돈으로 기존 다니던 회사와 동종업계로 창업을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직원 수 5명으로 시작한 작은 회사였지만 지금은 50명 정도 되는 회사로 커졌습니다. 같은 회사는 아니지만 동종업계에 있고 회사 동료들이 제 남편을 잘 알기에 이래저래 잘 돌아가는지 큰 문제는 없는지 등 여러 소식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제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남편의 회사 이야기도 안 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이상해서 친한 동료 언니에게 물어보니 정말 몰라서 묻는 거냐며 역으로 묻는 것이었습니다. 진짜 모르겠다고 하자 제 남편이 얼마 전부터 여비서를 데리고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 여비서와 바람이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비서 없다고 말을 하자 친한 언니가 바람 피우고 있는 년이 있다고 남편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겠냐면서 순수한 소리 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거래처 미팅이며 현장 출장까지 항상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밥 먹고 웃고 떠드는 것을 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고 이 업계에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면서 지금부터라도 잘 알아보고 외도의 증거를 모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언니가 원래 남자라는 동물은 돈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면 여자가 생각나는 법이라면서 그렇게 같이 고생해서 창업하더니 버림받는 거 아니냐면서 한 걱정이었습니다. 일단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머리가 심란해지면서 집중이 안 되었습니다. 오후 반차를 내고 아무 말 없이 남편 회사로 갔습니다. 남편은 근무 시간에 어쩐 일로 왔냐며 반갑게 저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집에서도 심지어 아무 말 없이 불쑥 찾아간 회사에서도 평소와 동일했습니다. 날도 좋고 일하기도 싫고 오랜만에 남편이랑 데이트하고 싶어서 땡땡이 치고 왔다고 하니까 잘했다면서 급한 일만 마무리 짓고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직원들 중에는 제가 다니는 회사의 동료였다가 남편 회사로 이직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들 평소와 동일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남편에게 바로 비서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러면 나중에 바람의 증거를 모으는데 힘들어질 것 같아서 꾹 참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그렇게 일찍 퇴근해서 영화도 보고 맛있는 저녁도 먹고 카페 가서 이야기도 하고 집으로 갔습니다. 회사에 별일 없이 잘 되냐고 물었더니 스타트업 회사인데 별일이 없는 게 더 문제라면서 매일매일 사건 사고의 연속이지만 나름 잘 수습하면서 이겨내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둔한 것인지 바람을 피우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출근을 해서 그 친한 언니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였는데 저보고 맹꽁이냐며 눈치가 그렇게 없으니 남편이 내연녀를 회사의 비서로 고용해서 대놓고 바람을 핀다면서 다 제 탓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추후 보게 되면 사진 찍어서 보여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을 믿기로 하고 있기로 하였지만 절대 잊혀지지 않더군요. 주말에 남편이 거래처 사장님들이랑 골프 치러 간다고 나가길래 조용히 택시 타고 따라가 보았는데 정말 골프 치고 밥 먹고 그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별도로 만나는 여자도 골프 모임 중에 여자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주말에 외출할 때마다 따라가 보았지만 아무것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출근을 했더니 그 친한 언니가 드디어 구했다면서 저를 보자마자 데리고 창고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뭘 구했냐고 물어보니 제 남편 바람 피우는 사진을 구했다면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봤는데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여자였습니다. 제가 엄청 놀래하자 그 친한 언니가 아는 연이냐고 누구냐고 막 묻길래 제 여동생이었습니다. 전문대 졸업반이라서 남편 회사에서 인턴십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차마 제 동생이라고 말은 못하고 일단 차로 가서 여동생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생이 전화를 받자마자 바로 소리를 질렀습니다. 동생이 무슨 일이 있냐며 왜 그러냐고 저한테 묻길래 어떻게 형부랑 바람이 필 수 있냐고 제가 막 따졌습니다. 동생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면서 사방팔방 소문이 다 났다고 하니까 어떻게 남들이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문은 믿고 동생이 하는 말은 들어보지도 않냐며
이러는 제가 더 실망스럽다고 하였습니다. 일주일 3일 인턴십하려 남편 회사로 가는데 복사 및 정리 등 간단한 업무만 시키고 별도의 힘든 업무들도 막 시켜야 하는데 아무래도 사장님의 처제이다 보니 다들 어려워하고 잘 못 어울리다 보니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것을 알고 점심시간이면 동생이랑 나가서 같이 밥 먹고 카페 가서 커피도 사주고 외근 및 지방 출장 갈 때도 데리고 간 것이었습니다. 동생은 형부를 그렇게 모르냐면서 저한테 반성하라고 하였습니다. 남편한테 다 일을 걸라면서 혼날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들을 쭉 듣고 나니 집에서 밥 먹으면서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남편이 이런 일들을 이야기해 줬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스스로 벽 보고 부끄럽다고 생각하던 중에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라고 받았더니 처제와 바람을 피우다가 걸린 남편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군요. 가끔 가다가 바람 피우고 있는 내용은 집에서 공유 드렸는데 바람 피우는 것을 걸려서 죄송하다며 비꼬면서 웃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고 남편은 집에 가서 손 들고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그 주 주말에 상다리 부러지기에 음식을 차려서 동생과 남편에게 대접을 하였습니다. 잘 얻어먹고 힘내서 바람 피우라는 의미냐고 동생이 놀리긴 했지만 그래도 남편이 진짜로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게 아니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마 몇십 년을 놀릴 것을 잘 알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네요. 합리적인 의심도 좋지만 제 배우자를 믿는 것이 더 우선일 것 같습니다. 제 긴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